안녕하세요. 다미안 끼냥이네 끼집사입니다. 제가 그 어렵다는 고양이 다이어트를 준비하느라 이번 영상 준비하는데 좀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됐습니다. 나이를 먹어가면서 몸이 점점 둔해지고 잠을 너무 많이 자고 장난감에 대한 반응도 진짜 너무 심할 정도로 안 하고 병원에 갈 때마다 체중 관리를 해야 된다 얘기를 들을 뿐더러 모찌가 만성변비가 있는데 이 만성변비의 원인이 살 때문이다 라는 것도 있어서 다이어트를 결심을 하게 되었고 저나 집사님들이나 이런 실수를 가장 많이 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첫 번째 눈대중으로 급여한다. 이 정도 먹으면 되겠지 하고 눈대중으로 주는 거. 두 번째는 가족들끼리 서로 간식을 돌려주는 거. 예를 들면 제가 줬는데 퇴근하고 와서 동생이 간식이나 이런 걸 안 먹은 줄 알고 또 그거를 준단 말이에요. 또 나중에 늦은 밤에 가서 저희 엄마가 모찌도 간식을 안 먹은 줄 알고 또 하나씩 챙겨주다 보니까는 이런 것도 살이 찌게 될 수 있는 원인이다 라는 것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모찌의 살 빼기에 효과를 봤던 방법들을 쭉 나열해볼까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다이어트를 시작할 고양이의 목표 체중을 먼저 정하셔야 해요. 일단은 7kg대까지만 먼저 빼보자 라고 목표 체중을 7kg으로 정했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하루 기본 에너지 요구량을 계산해야 되는데 벌써부터 말이 어렵고 하기 싫어지는데 우리 고양이가 하루 먹어야 되는 칼로리를 계산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계산식은 정말 쉬워요. 30 곱하기 목표 체중 더하기 70 하면 되거든요. 모찌 같은 경우는 30 곱하기 7 더하기 70 이렇게 하니까 250칼로리가 나왔고 여기서 80%의 칼로리만 주시면 바로 이게 다이어트를 하는 고양이가 먹어야 되는 칼로리가 딱 나옵니다. 그러면 다이어트라는 모찌는 하루에 200칼로리를 먹으면 되고 챗GPT나 제미나이한테 물어보면 이 친구들이 아주 빠르게 계산을 해주기도 하거든요. 목표 체중을 7kg로 한다면 하루에 몇 g을 먹으면 될까? 하고 이 사료의 정보를 같이 줬어요. 근데 챗GPT가 하루 95에서 100g 정도를 먹으면 된다라고 이렇게 알려줬거든요. 하루에 4끼를 먹으니까 90g 나누기 4 하면은 22.5g이 나와요. 여기서 제가 꿀팁 하나 알려드리자면 만약에 저처럼 목표 체중을 7kg로 잡고 시작하시겠다라고 생각하는 집사님이 계신다면은 일단 제가 먹이는 이 사료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저울이 없어도 20g을 어떻게 만드냐? 배달시켜 먹으면 플라스틱 수저 오잖아요. 그 플라스틱 수저로 가득 2번 푸면 그게 딱 20g이 나오더라고요. 지금부터 또 더 중요한 건데 실제로 효과가 있었던 다이어트 방법을 한 4가지 정도를 알려드릴까 해요. 일단 첫 번째는 소량을 여러 번 급여하는 게 좋았어요. 고양이가 위가 정말 작다 그러거든요. 소량을 조금씩 나눠 먹는 그런 친구들이에요. 외동묘라든지 자율급식을 하면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나눠서 먹고 체중 관리를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고양이를 많이 키우는 다묘가정 같은 경우에는 경쟁심이 생겨서 그러는 건지 먹는 욕심이 많아지거나 길 생활을 너무 오래 하면 자연스럽게 식탐이 많아지기 때문에 집고양이가 되어도 지금 아니면 안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좀 와구와구 먹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저희 망고가 그랬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저희는 아침 6시 반에서 7시쯤에 아침을 한번 주고 12시쯤에 또 점심을 한번 주고 그리고 5시 반에서 6시쯤에 저녁을 한번 주고 그리고 야옹이들이 새벽에 우다다를 하고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야참 느낌으로 밤 12시 아니면 11시 반쯤에 한 번 더 챙겨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총 4끼를 먹이는데 직장을 다니시거나 집을 오래 비우시는 분들 한 번 밥을 줄 때 좀 많이 주고 가시고 그러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저는 자동급식기의 도움을 받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간식을 제한해야 된다. 또 고양이를 키우면서 가장 큰 기쁨 중에 하나가 또 간식을 주는 거잖아요. 이 간식을 어떻게 안 줄 수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우리 고양이가 하루에 먹어야 되는 칼로리를 이미 계산을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 간식까지 주게 되면 플러스 알파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나는 밥을 적게 주는 것 같은데 왜 살이 찌지? 이런 미스테리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일단은 제가 사용한 방법은 간식 대신에 사료를 주는 방법을 쓰기도 했거든요. 일단 모찌가 한 끼 먹을 밥을 20g씩 주기는 하지만은 그거를 다 먹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먹다 남은 거를 가지고 있다가 입맛을 다시면서 간식을 달라고 할 때는 먹다 남은 사료를 꺼내서 그대로 주기도 했어요. 이게 다른 사료는 모르겠는데 제가 먹이고 있는 이 나투라켓 사료는 고양이들이 밥이라고 생각 안 하고 간식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게 유럽에서 사료 블라인드 테스트에서 압도적으로 기호성 1위를 한 그 사료거든요. 그래서 좀 더 배고파하고 간식을 먹고 싶어 한다 그러면 동결건조 캣그라스를 부셔서 준다든지 아니면은 치킨 파우더를 살짝 섞어서 그렇게 줬더니 깔끔하게 먹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하루에 먹는 양을 조절을 했고 다른 거를 주고 싶으시다 하면은 하루에 먹어야 되는 사료 양을 그람수를 조금 더 줄이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움직이게 해줘야 해요. 이거는 뭐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인데 아무리 조금 먹어도 주구장창 잠만 자면 살이 안 빠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은 일단 장난감을 엄청 많이 샀어요. 저희 집에서 한 번도 사용해보지 않은 다양한 장난감들을 박람회 가서 사온다든지 아니면 쿠팡에 고양이 장난감 검색해서 살 수 있는 거는 다 사서 테스트를 해봤어요. 이 중에서 모찌가 반응하고 가장 좋아하는 장난감을 찾아보자. 그렇게 했더니 찾았잖아요. 바로 이거! 이렇게 다리가 달린 이 벌레 낚싯대 리필을 진짜 말도 안 되게 너무 좋아하거든요? 저는 이거를 모찌가 좋아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이거 제가 쿠팡에서 한 14,000 얼마? 이렇게 해서 샀거든요? 이걸로 진짜 정말 오지게 놀아줬습니다. 여러분들도 집에 있는 어떤 장난감으로 다 놀아줘 봤는데 그리고 야옹이가 반응이 없다 하면은 아직 취향을 못 찾으신 거예요. 물론 에이징 커브가 와서 나이 이슈도 있고 다른 원인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좀 시도를 해보셔라. 어쨌건 활동량이 늘면 좋은 거잖아요. 다이어트 하면서 살이 점점 빠지면서 몸이 가벼워져서 그런지 어느 날부터 한 번도 쳐다보거나 올라가지 않았던 거실에 있는 캣볼을 스스로 등반하고 그 부분을 진짜 좀 깜짝 놀랐어요. 감히 상상이 안 될 정도로 너무 큰 변화여서 여러분들도 고양이가 호기심을 가지고 움직임을 할 수 있도록 그곳을 고양이가 좋아하는 곳으로 만들어서 계속 갈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좋다. 마지막 네 번째는 당연히 사료를 변경해야 된다. 제가 모찌 다이어트를 하면서 도움을 받았던 사료는 몇 달 전에도 제가 소개했지만 이 스페인산 사료를 먹임으로써 모찌뿐만 아니라 체중 관리가 필요한 야옹이들을 이걸로 먹이고 있거든요. 제가 이 사료를 꾸준히 먹이면서 좋았던 거는 물론 고양이들이 가리지 않고 정말 맛있게 먹는다는 그 기호성 하나도 있지만은 제가 관찰하고 지켜본 결과 다른 고양이들도 먹다가 좀 남기더라고요. 많은 양이 아니고 다 먹을 것 같은데 싶은데도 좀 배가 찼다 약간 이런 게 느껴졌었어요. 그리고 이 사료를 봤을 때 사료 자체에 정말 기름기가 없어요. 이거를 맛있다고 야옹이들이 엄청 환장하고 먹어서 좀 의아했기는 했거든요. 딱히 고양이들 턱드름이 생긴다든지 이런 것도 없기도 했고 너무 맛있게 그리고 깔끔하게 먹일 수 있었다. 참고로 팁을 드리자면 하루에 90g을 먹이겠다고 했잖아요. 상세 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 하루 권장급여량 표가 있어요. 제가 실제로 계산한 거랑 얼추 딱 맞아 떨어져요. 만약에 계산하는 게 힘들고 귀찮고 엄두가 안 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화면에 이렇게 띄워놓을 건데 이 급여량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 그람수에 맞춰서 먹이시면은 따로 계산할 필요 없이 아주 딱 맞을 거예요. 하나 더 꿀팁을 드리자면은 여기에 오메가3 소형으로 된 거 그냥 아무것도 섞지 말고 그냥 사료 위에 뚝 떨어뜨려 놔주세요. 다른 사료 위에다가 오메가3를 넣어줄 때는 입으로 막 튕겨내고 안 먹었거든요. 근데 저 요즘 오메가3 진짜 편하게 먹어요. 다이어트를 하면 간식 제한도 있고 먹는 거나 영양 챙기는 거에 대해서 좀 위축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꼭 요 사료에 섞어서 한번 먹이시면 영양 불균형도 없이 어느 정도 서로 보완하고 채워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 꼭 이 방법 사용해 보시면 좋겠고요. 한 가지 고양이 다이어트 하면서 주의할 사항 말씀드리자면은 감량하는 속도는 꼭 천천히 할 것. 사실 저희 모찌가 700g을 뺀 거는 좀 빠르기는 한 거예요.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고양이가 체중이 빠지는 게 너무 가파르면 지방간이 오거나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황달이 온다든지 다른 합병증이 올 수 있어서 진짜 위험하거든요. 한 달 기준으로 한 200g에서 400g 사이로 빠지면 안전하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제 생각에 저희 모찌는 진짜 정말 잘 놀고 잘 움직이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시너지를 얻어서 좀 건강하게 좀 빨리 빠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영상을 보시는 집사님들은 혹시 모르니 2주마다 한 번씩 재보시면서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고양이 다이어트 사실 어려우면 어려울 수 있지만은 그렇게 많이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맛있고 잘 먹는 사료를 규칙적으로 딱 알맞게 주면 되고요. 잘 놀고 잘 움직이게 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집사가 이 부분은 투자를 좀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고양이들도 바뀐 변화에 맞춰서 활동을 하게 되니까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중요한 거는 집사가 포기하지 않는 마음 이거든요. 집사님들 꼭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고양이의 건강을 위해서 다이어트 꼭 성공해 보시기를 바라면서 궁금한 점 생기시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고 모찌 다이어트에 도움을 받은 나투라 다이어트 캣 사료 링크는 고정 댓글에 달아놓을 테니 400g 샘플 주문하셔서 기호성 테스트 한 번씩 해보시고 뭐 물론 하나 마나 무조건 잘 먹을 거지만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아마 다음 영상은 양치 관련된 거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